그 98페이지 그 배출지문 정리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1번에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 맞죠? 공익사업과 관련되면 기타 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이 안 됩니다. 2번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틀렸죠? 아니 미등기든 등기든 소득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세금은. 우리 세 번 실질과세 원칙이죠. 3번 자기 소유 부동산, 이거는 말 필요 없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로 받은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돈 빌리는데 대출 받아야 되는데 뭐가 없어? 담보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줬어. 여기까지 눈물 나는 우정이죠. 그런데 뭐래요? 대신 너 돈 빌리고 나면 나 돈 얼마 줘야 된다? 대가를 받았지. 그럼 걔도 뭘로 봐?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번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임대소득이죠. 과세한다고 했잖아. 비과세 안 된다고 당연히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이 아니다 그럼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하죠. 그죠? 5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안 된다겠죠? 다만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 초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 3억 초과면 과세를 한다는 얘기고요. 6번 만일 당해 주택이 국외 소재 주택이라면 주택에 있는 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그죠? 국외 주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비과세 안 되고. 7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율을 판단할 때 갑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뭐한다? 합산한다. 그렇죠? 합산한다. 4번 8번 거주자의 주택 임대수 비과세 및 총수익 금액에 관하여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가액은 기준시가 6억이 아니라 9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9번 거주자의 주택 및 임대수 비과 총수익 금액에서 기준시가 5억인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하면 비과세된다. 이건 안 되죠. 여기는 고가주택 여부 필요 없는 거예요. 국외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안 됩니다. 그렇죠? 10번 거주자의 주택 임대수도 비과세 및 총수익 금액에 관해서 국내 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료를 합계 4억인 경우 그 보증금은 과세한다? 한다. 3주택이고 4억 원이니까 3억 초과됐죠? 과세. 그렇죠. 11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적인 국내주택 임대수 비과세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이라고 했죠. 종료일. 그죠? 틀렸고요. 12번 주택 두 채와 상업용 건물 2개 대해 보증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법령의 정함에 따라 간주 임대를 계산한다. 그럼 집이 2개고 상가가 2개인데 4개를 전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주택 말고 상가만 간주 임대를 계산한다. 이 얘기인데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주택 2개 상가 2개니까 4개네. 그럼 3개 이상이니까 주택도 과세하네. 그러시면 안 되지. 주택은 따로따로죠. 그러니까 주택은 2개니까 간주 임대를 계산해야 안 해. 안 하지. 근데 상가는 숫자 관계없이 월세건 보증금이건 다 과세합니다. 결론은 뭐만? 상가만 과세를 하는 거죠. 맞는 얘기죠. 13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원룸에 살았었거든요. 원룸 살면 이제 월세를 받고 또 뭘 받아요? 관리비를 받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기세 같은 거 다 따로 받잖아요. 학교 다닐 때 자취할 때. 그러면 전기세를 일주일로 받았는데 만약에 30만 원을 걷었어. 근데 실제 전기세가 25만 원 나왔어. 그럼 5만 원은 뭐예요? 초과된 거죠. 그럼 걔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임대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공공요금 할 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금 얼마 전기세 나오는지 모르죠. 달라는 대로 주는 거니까. 그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관리비를 걷어요. 청소한다고 맨날 한 달에 3만 원씩 따로 받았거든요. 근데 집은 맨날 지저분해요. 거기 원룸이.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인이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먹고
혼자 주말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안 하니까 막 뭐 붙이고 하니까 막 지저분하죠. 그래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싹 띄고 한 번 밀대로 밀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방이 그때 원룸이니까 한 10개 정도 되니까 30만 원 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세이브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30만 원 자기가 먹고 관리비 안 맡기고 자기가 하는 거 청소.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야, 그러니까 돈 버는 거야.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원룸이 이렇게 그게 몇 개 있어요. 자기 명의, 딸 명의에서 몇 개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청소를 봉지에 한 번씩 가서 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게 3개만 돼도 돈 100만 원 되잖아요. 한 달이면. 그거를 자기가 세이브 시키는 거지. 대단하죠. 그렇게 하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돈 버나 봐. 그죠? 자, 그래서 초과되는 보다 걔는 그것도 공공용으로 초과돼서 거둔 것도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근데 뭐 이거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죠? 14번. 이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죠? 왜? 이 주택이니까 전세는 과세 안 하죠. 3주택만 하니까. 15번. 주택을 2채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임대료의 경우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2채인데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그럼 뭐만? 월세만 과세하죠. 왜? 3주택 아니니까 보증 과세 안 한다 했잖아. 맞는 얘기죠. 그리고 16번.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몇 주택으로 본다겠죠?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구분 등기되면 뭘로 본다? 각각. 그랬거든요. 17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뭘로 본다?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돼서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18번.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이 말이 맞으면 무슨 뜻이에요? 주택 임대사업자 낸 사람만 세금을 내고 임대사업자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건 없다 했죠. 우리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뭐 이건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하죠. 양도세는 뭐 5문제 정도 항상 나오니까 최소. 일단 양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가 생긴다 했죠? 소득이 생겨야 되는 거지 양도만 했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특징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 표준과 합산한다, 따로 과세한다, 따로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뭐 요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랬고, 나머지는 뭐 크게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이 납세지는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납세지가 어디요?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근데 만약에 주소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 아까 거주자 기준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 그랬죠. 그 주소가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내면 되고, 그리고 뭣도 있다 있어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걔는 뭐는 없는 거야? 주소지는 없는 거잖아. 그럼 걔는 뭘로 가야 돼요? 거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사업장인데, 그죠? 주소가 없으니까 주소를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 소지에다 내고, 사업장도 없다? 그럼 뭐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에다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납세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왜 그래서 종부세 할 때 종부세도 국세잖아요. 그 납세지가 어디라겠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랬죠. 근데 걔가 뭐라고 나온다 했어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도 맞다겠죠. 요게 소득세법이 있는 거거든요. 소득세법에 이 납세지 규정이 있는 거야. 그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다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국세니까 누굴 따라가?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기본 이거죠. 양도세 과세 대상. 일단 요거는 시험에 원래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인데 은근 잘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안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 있어요. 작년에도 개정됐고, 요거는 나오면 거의 서비스 문제거든요. 맞으라고 되는 문제예요. 그죠? 대상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죠. 토지, 건물. 거의 시험은 요 2번하고 3번에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자, 2번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죠?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라 그랬죠. 자, 여기는 뭐가 있다? 크게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지상권. 지상권 타인의 부동산인데 설정하면 계약 기간 동안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죠. 그것도 뭐 있어요? 전세권.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뭐야? 임차권. 자, 임차권은 뭐라겠죠? 등기된. 원래 양도세는 무슨 세법이 그렇지만 등기 등록과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를 했건 안 했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양도세도 등기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과세를 하는데 얘만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계속 내는 거예요. 왜? 쟤만 등기를 하는 거야. 다른 애 등기 필요 없는데. 얘는 왜 그런다 했어요? 채권이에요. 채권. 우리 민법 물권 채권 할 때 채권이 있죠. 그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권의 대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은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래라? 등기를. 그 시험에 이게 26회, 28회 때 이거 정답이었던 거 두 번 다.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나왔다니까. 옛날에 취득세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고르시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게 다 맞았다고 골랐어요. 왜요? 그렇지. 임차권 얘는 등기된 맞고 이런 거지. 걔는 양도세 얘기인데 취득세도 문제를 냈는데 맞았다 해가지고 다 틀린 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 만약에 지상권인데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 그럼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다. 왜? 등기랑 상관없댔잖아요. 얘만 그렇다고. 그렇죠?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만 그래요. 자, 여기는 뭐예요? 얘도 권리인데 이거는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얘는요. 얘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권리인데 나중에 가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뭘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 권리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 대표 주제가 뭐 있어요? 분양권 있잖아요. 분양권 입주권 있잖아요. 분양권 입주권 권리인데 대상이지. 왜요? 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 취득할 수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가끔 문제 낼 때 정답으로는 안 내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보고 헷갈려 틀릴 수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됐죠. 토지, 상환, 채권. 그거 됐잖아요. 얘는 대상이다 아니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 얘가 채권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주겠다고? 토지로 뭐 상환 뭐요? 바꿔준다는 얘기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토지 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부재지주가 투자해놓고서나 현금 보상해줘 버리면 다 돈만 빼고 나가니까 뭘로 줘? 너 여기다 투자했으니까 너 여기서 투자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돈으로 받지 말고 뭘 받아? 땅으로 받아 해서 이런 거 주잖아요. 이거 받았다가 나중에 공사 끝나면 뭘로 줘? 그 완공되면 토지로 바꿔주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결론은 얘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를 받을 수 있죠. 토지를 취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권리지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가니까 대상인 거죠. 이건 뭐라겠어요? 국민주택 채권. 얘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왜 이걸 주면 이걸 갖고 있으면 국민주택 주는 건 아니라겠잖아요. 쟤는 원금에 만기되면 이자 주는 거지. 국민주택을 주진 않죠. 얘는 아닌 거지. 그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는 권리 그랬어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지금 계약금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럼 뭔 얘기예요? 우선권 있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 중도금 치고 잔금 치면 뭐 할 수 있어? 부동산 취득할 수 있지.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여기다 공부할 때 국민주택 채권 아니고 토지 상환 채권 들어가고 부동 계약금 이건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머리 지진 납니다.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외우더라도 얘는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험은 거의 일단은 얘가 거의 정답으로 나왔고요. 얘는 맛배기로 그냥 지문상에 한 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거의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은 원래 5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3가지입니다. 우리는 3개만 기억하면 돼. 있죠? 영업권.
영업권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문제에서 영업권은 함께만 기억하면 되죠.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영업권을 뭐 분리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뭐 얘와 분리하여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함께란 말 기억하면 돼요. 같이 간다니죠. 같이 팔았을 때만 대상이고 영업권은 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이 식당을 하는데 세 들어서 세 들어서 내 건물이 아니고 내가 세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5년 계약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2년 됐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아직 계약 기간 3년 남았죠. 다른 사람한테 그 권리금 받고 식당 권리금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지. 3년 남았으니까. 하지만 뭐만 넘기는 거야? 영업권, 권리금만 받고 넘기는 거지 건물은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영업권 단독 양도니까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본인 건물에 본인이 식당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건물 식당도 팔고 권리금도 같이 받았어? 그럼 걔는 뭐야? 그 권리금은 걔랑 같이 파는 거니까 걔도 양도세 대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런 거 물어봐. 그럼 선생님 그게 권리금 받으면 그것도 나중에 양도세 어떻게 내요? 아 그거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지. 권리금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과세권자가 우리가 얘기 안 하면. 그건 내는 경우도 있지. 언제? 계약서 쓸 때 매매할 때 뭐라 그래? 건물 가격 10억 거기다 뭐 권리금 1억 써버리면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쓰냐고. 그런 거 쓰는 사람 없잖아요. 얘는 법이 그렇다는 거야. 왜? 이런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면 권리금도 과세를 할 수 있지.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그런 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 함께가 중요하다니까, 함께. 우리도 함께 다 붙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나 시험 보러 갔는데 누가 저쪽에서 막 마킹 못해서 울고 있어. 그럼 같이 일어나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막 누가 하나 가서 멱살 잡아야지. 감독관 멱살 잡고 막 싸워야지. 그 사이에 뒤에서 막 그죠? 막 쓰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 것도 같이 가야지. 나 혼자만 살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내가 볼 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아유 남 신경 쓰면 남들 민폐 끊지 마. 나만 잘해. 그럼 다 붙어. 나도 보다는 얘 또 그래 가려면 같이 죽어. 그러니까 본인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투게더 몰라요? 투게더 아이스크림 같이 먹는 거. 똑같이 하면 돼. 원래 투게더는 함께 먹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혼자 먹잖아. 나만 잘하면 돼. 그죠? 나 혼자 숟가락으로 퍼먹잖아요. 그러니까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각종 회원권이에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회원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얘도 뭐예요? 이축권인데 얘도 뭐가 중요해요? 함께. 똑같아요. 이거는 작년에 개정돼서 추가된 건데 작년에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언급은 안 됐죠. 그럼 나오면 얘도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뭐가 중요해요? 같이 팔아야 돼. 그린벨트 얘기하는 그린벨트 안에서 그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걔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얘네들이 거의 정답이야. 요 기타 자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가 거의 정답. 10번 중에, 그동안에 10번 중에 9번은 임차권하고 영업권이 거의 정답이었습니다. 그건 잘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볼 거는 없는데, 신탁수익권 올해 추가된 내용이죠. 올해 추가됐으니까 얘도 양도세 대상이다. 제목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건 요거 위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을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거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얘기죠.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면서 이게 저쪽에서 아까 나왔었는데 좀 뒤쪽에 나왔네요.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풀어볼게요.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서는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국내와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근데 국외자산 양도시는 몇 년 이상 지내야 된다 했어? 5년.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그러면 국외에 있는 자산도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죠. 그죠? 얘가 이렇게 나와요. 3년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니에요. 5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2번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얘 외국인이 안젤리나 졸리가 미국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우리나라에서 세금 냅니까? 안 내지. 있다? 틀렸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뭐예요?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게 뭐냐면 그 각종 회원권 있잖아. 아까 골프 회원권 이런 게 대상이잖아요. 그 얘는 지금 골프 회원권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뭘 갖고 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주식에 네가 이 법인의 주식을 사게 되면 우리 주식을 사면 뭐요? 우리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있는데 그걸 네가 회원권이 없어도 네가 편하게 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우리 주식을 사면. 그러니까 그 주식에 뭐가 부여돼 있어?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들을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용할 권리가 부여돼 있는 거지 애초에. 그럼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 팔면 회원권은 아니지만 너도 양도세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뭐예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땡. 틀렸죠. 등기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의 개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원래 보통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보통 얘하고 대상하고 요 양도로 보는 경우 이게 두 개가 연장 나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28회 때인가 또 두 개 같이 나왔어요. 얘도 나오고 대상도 나오고. 그 두 문제는 거의 주워먹기 문제예요.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왜? 내용이 뭐 난이도는 게 아니고 비비 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양도는 뭐예요? 이 개념 중요하죠? 뭘 양도로 한다? 이런 걸 양도로 한다 했죠? 개인이 파는 거예요. 법인은 양도하면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법인이 양도하면 세금 내야 안 내요? 내야 됩니다. 근데 양도세를 내진 않죠? 원래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그죠? 근데 개인이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뭐 유상이죠. 이게 중요하다 했죠. 얘는 유상일 때만. 시험을 뭘 물어본다 했어요? 이거는 양도니 아니니 그거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 했죠? 근데 구분 어떻게 하시라 했어? 예,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고 유상이 아니면 양도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유상은 대가를 받고 넘긴다 그런 뜻이죠. 근데 대가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뭘 받고 팝니까? 우리가? 돈 받죠, 돈. 근데 여기서 유상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지분이 됐든 뭐가 됐든 대가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 대가를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용어만 매매니 교환이니 현물 출자 이렇게 내용만 이름만 바꾸는 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뭘 받은 거지. 자, 그러면 유상 이전이죠. 대표적인 뭐예요? 매매가 대표적이죠. 돈 받고 팔았어. 그 양도죠. 자, 만약에 10억짜리 현재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시세가 10억인데 이게 공매가 들어가서 5억에 낙찰됐어요. 얘는 양도일 거 아닐까요? 현재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5억에 낙찰됐어. 얘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자, 집이 10억짜리 1세대 1주택이 돼요. 2년 보유 2년 거주했어. 비과세, 그죠? 비과세. 그죠?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는 비과세잖아요. 쟤는 양도다 아니다? 비과세 세금 안 내죠? 비과세잖아.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요. 잘 보세요. 이 개념이 이게 잘못하면 되게 별거 아닌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양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자르면 양도죠. 양도해서 그다음 뭐 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일단은 세금은 나중에 뭐요? 소득이 생기면 내는 거야. 근데 소득이 생기든지 말든지 일단 뭐부터 해당돼요? 양도에 해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득이 생기면 되고 양도는 맞지만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고 양도는 맞지만 비과세가 되면 세금을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요 양도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얘가 양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뭐야? 내가 팔 때 대가를 받았으면 양도고 안 받았으면 양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주세요. 비과세도 돈을 받았잖아. 집을 돈 받고 파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유상 이전이지. 그럼 뭐예요? 양도지. 그런데 뭘 받은 거예요? 양도는 맞는데 비과세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비과세도 뭐에 맞아요? 양도가 맞는 거야. 아까 10억짜리가 5억의 경매가 됐어요. 양도 맞아요. 왜? 5억에 낙찰됐다는 상대방이 5억에 사갔다는 얘기잖아.
근데 내가 세금을 낼 수 있고 안 낼 수 있는 거지. 왜? 살 때 7억에 샀어. 그럼 취득가액 7억이죠. 근데 경매 낙찰은 얼마 됐어? 5억이 됐어. 양도는 맞아. 근데 뭐가 없어? 차익이 없어. 그럼 세금은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잘못 판단하면 양도세를 내면 양도고 양도세를 안 내면 그런 양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요건 단순하게 뭐다? 무조건 뭐만 따지는 거야? 대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리고 양도에 해당이 되면 나중에 세금을 내는 건 차후 문제다. 소득이 있으면 내는 거고 양도는 맞지만 차익이 없으면 세금은 안 내는 거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매매인데 경매나 공매도 포함된다는 얘기가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낙찰되면 상대방이 돈을 주고 사간 거니까 뭐는 맞다? 양도는 맞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교환도 양도죠. 왜요? 교환은 대가를 뭘로 받은 거예요? 물건으로 받은 거죠. 물물 교환한 거니까 양 당사자가 동시에 행한 거지. 내 거 주고 동시에 상대방 거 취득하니까 뭐예요? 얘는 취득과 동시에 양도에 해당이 되지. 주고받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물건으로 주고받았으니까 대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양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얘는 이제 법에 따라 지적경계선 변경돼서 토지를 다시 위치가 바뀌어서 교환할 때는 양도가 아닙니다. 왜? 이거는 법에 따라 하는 거거든. 법적으로 경계선 변경 때문에 위치 변경된 거니까 얘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현물 출자. 이게 뭐예요? 자본금 출자한 거죠? 근데 뭘로 했다는 거야? 현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어떤 법인에다 출자한 거지. 그리고 투자하고 뭘 받았어? 그래, 주식 지분을 받았죠? 그럼 걔는 양도지. 근데 얘는 뭐예요? 자기 개인 사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양도 아니죠. 그 사업체도 자기 개인 거고, 그죠? 근데 자기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자기 개인 사업자에다가 출자했어. 자기 걸 자기 회사에다 넣는데 그걸 양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수용은 양도 아니에요. 양도 받죠. 왜? 보상금 받았잖아. 그죠? 보상금 받았으니까 대가 받았지. 얘도 양도죠. 그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양도 아니라고 그래. 또 수용 그때 옛날에 그때 강제 수용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어쩌 이러면 안 되죠. 대가 받았잖아. 그죠? 그리고 대물 변제 양도죠. 이 뭐예요? 변제 뭘로?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이게 또 뭐예요? 채무가 변제됐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했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렸는데 못 갚아.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1억 상당의 부동산을 갚아버렸어. 그냥 이 양도로 본다는 거지. 왜 양도로 봐요? 채무가 변제됐잖아. 얘는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요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1억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거잖아. 어쨌든 채무가 변제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뭘로 본다? 유상 이전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때 조심할 거 위자료 같은 거를 부동산으로 주면 얘도 뭘로 와? 양도로 봅니다. 특히나 어떤 거 조심하셔야 돼?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양도입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뭐다? 양도예요. 실제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혼할 때 지금은 많이 아는데 과거에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혼할 때 위자료 부인한테 주면서 나 양도했다고 양도 신고한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모르죠. 그죠? 근데 지금 워낙에 막 인터넷 발달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뭐 그런 거 모르니까 주고 나서 뭐요? 신고 안 하죠. 그러다가 잘못돼서 나중에 국세청에 압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옛날 수강생 한 10년 넘었는데 수강생이 저한테 뭘 갖고 오셨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갖고 오셨는데 한참 얘기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혼하시면서 부인한테 아파트하고 토지 있는 거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몸만 나온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혼자 이제 직장 다니고 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서 뭘 하나 산 거예요, 땅을. 근데 국세에서 바로 압류를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세금 체납한 게 없잖아요, 본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압류 건 게. 저도 이해가 안 가죠,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알고 봤더니 그 이익은 이자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갖다 신고 안 하니까 얘가 국세청에서 거기다가 나중에 이 사람 소득이 발생하고 물건 생기니까 언론 압류 걸어버린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한다 했어, 우리가? 재산분할 청구예요. 재산분할 청구. 그러니까 등기사 이전 등기할 때 사유를 이혼으로 이렇게 하면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재산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재산분할을 양도로 안 본다 했어요? 부부 공동재산을 이혼하면서 뭐 각자 찾아가는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잖아요. 님이라는 글
님일 때는 서로가 사이가 좋으니까 니꺼 내꺼 안 가리다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도로 남대면 뭐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지. 그럼 어떻게 돼? 나 간다 하고 내 짐 챙겨 나가는 거야. 이거를 양도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원래 내 건데 가지고 나가는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심할 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줬대. 이게 양도이 아니에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OX. 그럼 이제 갑자기 고민이 생기는 거야. 야, 그냥 준 게 아니라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넘겨줬으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다. 땡, 아닙니다. 얘는 양도입니다. 왜? 법원 확정 판결이 있다는 얘기는 재산분할의 말이 안 들어가면 그냥 양도예요. 그냥 이렇게 된 거잖아. 재산분할 한 게 아니라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 이혼하다 싸우다 안 되니까 너 알았어. 너 재산 안 줘? 하고 소송 걸어버린 거야. 법원에서 뭐라고 했어? 야, 너 와이프한테 남편을 이만큼 줘 하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지.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뭐라고 이해한 거야? 그냥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준 거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겠지라고 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재산분할 청구했다는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들어갔을 때만 양도가 아닌 거고 나머지는 양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부담부증에는 뭐 맨날 했던 거죠.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그랬는데 이건 이거죠.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시겠죠. 이제 뭐 그죠? 이 지금쯤 이게 지겨워야 된다. 아우 진짜 이제 물려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원래 안 물려. 그래서 원래 음식도 한번 먹으면 좋아하는 음식은 1년 12살도 먹어. 물리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계속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저희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음식을 물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먹는 음식은 1년 12살 먹어도 안 물려요. 저는. 막 김치찌개를 1년 12살 끓여주면 그냥 계속 먹어요. 저는. 왜 좋아하는 거니까 뭐 질리고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우리 아이프가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가 아는 우리 동서는 걔는 아침에 먹은 거 점심 좀 안 먹어요. 똑같은 걸 그때 좀 안 먹어. 그 내가 미쳤다겠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그랬어. 아니 아침에 그랬으면 최소 그날 한 끼는 하루는 먹어야죠. 한 이틀 남으면 이틀도 먹고 3일을 엎어질 때까지 먹어줘야지. 어떻게 먹고 점심 때 따라 먹고 새끼 저녁 때 따라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 있더라고.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내가 그런지 몰랐거든.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나름대로 괜찮더라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 주변에는 진짜 대단한 사람만 살아요. 남편들이 와이프를 완전 떠받고 살아. 우리 와이프 주변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 들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진짜 아니래. 왜? 우리 누구 언니 그 남편은 장난 아니래. 뭐 얘기 들어보면 완전 공주 여왕마 모시고 살아. 근데 왜 그 사람이 와이프 주변에만 그렇게 있을까요? 우리 와이프 주변 다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잘못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그런 사람이야. 밥도 남편이 다 해준대.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와이프 밥을 해놓고 나간다는 거야. 그게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이. 나는 근데 행복한 줄 알아. 자기가 밥을 해주니까.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밥 하거든요, 가끔. 그죠? 희한하죠, 그죠? 자, 얘는 뭐예요? 부담부 증여.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냥. 증여를 하는데 뭔가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하게 되면 그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본다? 이거는 대가를 받고 넘긴 거로 본다. 왜냐하면 이 채무가 원래 누구의 채무예요? 갑의 채무인데 갑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을한테 5억짜리를 그냥 주면서 내가 줄 테니까 이 2억 원을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그런 뜻이죠. 결론은 이런 얘기잖아요. 이 채무가 원래 갑의 채무죠. 근데 어쨌든 을한테 떠넘겼죠. 갑 입장에서 뭐가 된 거야? 채무 변제가 된 거잖아. 대물 변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 결론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을로부터 돈 2억을 받아서 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요 채무만큼은 네가 돈 받고 파는 걸로 봐서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만 뭘로 봐요? 증여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부담부 증여죠. 결론은 부담부 증여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뭘 양도로 본다? 그럼 그 부담하기로 한 채무 있죠? 걔를 양도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뺀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달치 나오면 얘는 뭘로 봐? 요거를 양도로 봐. 그럼 전체 증여 금액 중에서 얘를 양도로 봐.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만 뭘로 봐? 증여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채무액이니까 얘가 양도고 나머지 3억이 증여란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2억 원에 대해서 양도로 보는데 이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 중에. 응? 갑이죠. 갑이 지금 본인 채무를 넘긴 거잖아. 그럼 갑이 채무가 변제된 거죠.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도 표현하죠. 증여자. 갑이 증여한 사람이잖아. 을은 뭐고? 수중자고. 그러면 여기 증여세, 얘는 증여세 내죠. 이건 양도세, 얘는 증여세. 증여세는 누가 냅니까? 을이 내야지. 수중자. 물론 여러분 공짜로 받으면 무조건 받은 사람이 세금 내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줬는데 세금대 네가 내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받아요. 무조건 수중자가 받은 사람, 상속도 상속 받은 사람이 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도 증여 받은 사람이 모든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을 해보면 무상이잖아요. 무상 이전되면 주는 사람은 모든 법적인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증여해줬어? 그럼 그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증여세와 취득세가 있지. 근데 증여세, 취득세 다 누가 내야 돼? 받는 사람이 내는 거야. 증여자는 상관이 없는 거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은.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수중자.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14회 때 이렇게 지문을 주어지고 다음 중 납세 의무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럼 얘 같은 뭐라 그래요? 증여자인 갑은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고 수중자인 을은 3억 원에 대해서 뭐가 있다?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해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죠. 그럼 얘는 여기만 기억하면 안 된다겠죠? 무엇도 같이 기억해라? 얘 뭐네요? 취득세.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 시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무상승계 취득으로 본다. OX. 취득세에서 부담부, 얘는 지금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 저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무상승계 취득으로 본다. OX. X잖아요. 유상승계 취득을 봐야지. 얘가요,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를 둘이 거래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공짜로 줬어. 나는 공짜로 줬어. 근데 여러분은 유상이래. 말 돼, 안 돼? 나는 준 사람이 공짜인데 받은 사람 돈 줬대. 말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내가 돈 받고 팔았대. 근데 여러분은 나는 공짜로 받았대.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고, 정치인들이 서로 막 네가 줬냐 하면 서로 싸우고 하다가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일단 걔들은 일단 발뺌부터 하고 하다가 걸리면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고 아니면 대충 하다 넘어가잖아. 왜? 그럼 다른 일이 막 생기면 또 넘어가고 하잖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얘 미슈 되면 또 딴 거 툭 터뜨리고. 얘를 조선시대도 아니고. 옛날에 그거 되게 많았거든요. 뭐 정치적으로 누가 문제되면 연예인 누가 하나 뭘 툭 터뜨려. 이슈를. 그럼 막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해요. 근데 지금도 그짓 하잖아. 뻘쩍하다 갑자기 막 유명 연예인 하나 뭐 잘못됐다 툭 터뜨려. 원래 알고 있던 걸 감추다가 이거 감추려고 툭 터뜨리고 그런 무슨 구석시대기를 지금도 하고 있지. 요새는 국민들이 똑똑해서 안 통하죠. 보세요. 주는 사람이 채무액은 뭘로 본데 양도래잖아. 양도가 뭐야? 유상이전이잖아. 그럼 받는 사람은 유상취득이죠. 얘는 나머지는 주는 애가 증여, 무상이전, 받는 애는 무상취득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취득세도 문제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전에도 계속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이 얘를 못 풀어요. 얘는 알아. 채무액은 양도래, 나머지는 증여래 해놓고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분 뭘로 봅니까? 그럼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그래 같이 항상 정리하라 했잖아. 하나만 보지 마. 양쪽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다음 중 유상승계 취득이 아닌 걸 고르셔놓고 뭐라고 나올게요?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랬어요. 그 나머지가 이거잖아요. 그럼 뭘로 봐? 무상이잖아. 유상승계 아닌 걸 고르셔? 정답.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이거 틀린 분들이 이건 또 설명하면 잘 알아요. 채무액은 양도래, 나머지는 증여래 해놓고 이쪽에서 못 풀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취득하고 양도는 상대성이 있는, 둘이 거래하는 거니까 한쪽이 취득했으면 한쪽은 뭐 한 거고 양도한 거잖아요. 그죠? 한쪽이 돈 받고 팔았으면 다른 쪽은 돈 주고 산 거고 공짜로 줬으면
공짜로 받는 거잖아.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 둘이 무슨 관계예요? 배우자 직계존 비속이에요. 그럼 뭘로 봐요? 증여. 무조건 식구끼리는 증여입니다. 근데 뭐가 있댔어? 추정의 뜻이 있다. 추정. 추정이 뭐예요? 입증하면 그런 뜻이죠.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담부정 했는데 이게 둘이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다 그러면 5억 전체를 뭐 한 걸로 봐? 증여한 걸로 보고 얘도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죠. 근데 요 대가 관계를 입증하면 아들이 이걸 채무를 갚는 걸 입증하면 얘는 양도 얘는 증여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죠? 항상 머릿속에 얘가 나오면 증여로 보는데 추정의 뜻이 있다. 이런 거죠.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의 부담부 증여에게는 전체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X잖아.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땡, 틀렸죠. 왜? 추정이니까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는데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뭐 그런 식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부담부 증여는 되게 중요하죠. 사실 요거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최근에도 이게 부담부 증여 하나만 가지고 시험에 나왔었고, 계산 문제도 나왔었고, 과거에 요거 가지고 나온 적도 있고, 그죠? 계속 내서 희한하게, 그죠? 이제는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 나오겠죠. 그냥 양도세에서 뭐 여기는 양도로 본다, 아니면 뭘로 본다, 뭐 그 정도 수준이 나오겠죠. 당분간은. 왜? 그동안에 너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최근에 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당분간 단독으로 나올 일 없겠죠. 나오면 이거거든요. 얘는 양도로 보고 얘는 증여로 본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건 뭐야? 유상 이전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무상 이전이겠죠. 무상 이전이면 세금을 뭐 냅니까? 뭐 내겠어요? 상속이나 증여가 되겠죠. 그럼 상속세, 증여세를 내겠죠.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환지 처분 및 보리 충당이래요. 여러분, 환지 처분은 여러분 저는 공법에 나눈 거죠? 환지 처분 그거 얘기하는 거야. 환지 처분은 양도도 아니다? 아니지. 왜 아니에요? 걔는 뭘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논밭을 가지고 있다가 공사 끝나서 지목이 대로 바뀌니까 그 바뀐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액이니까 얘는 양도를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뭐 해버렸어? 팔아버렸어. 그럼 양도지. 그러니까 저 자체는 양도가 아니죠. 환지가 뭐예요, 여러분? 논밭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지목이 나중에 대로 바뀌었어. 이렇게 바꿔주는 게 환지 처분이잖아. 그게 양도 아니죠. 이걸 팔면 당연히 양도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교환일 때 뭐라 그랬어요? 법에 따른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그랬죠? 법적으로 경계선 변경되고. 얘가 뭐 최근에 계속 시험이 이게 정답이었죠. 양도담보. 해석하면 돼요? 양도했죠? 왜 했대요? 담보 목적이래잖아. 이 말을 해석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등기를 넘겨주었어요. 근데 왜 넘겨줬어요? 팔겠다는 뜻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게 담보로 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돈을 1억을 빌렸는데 갚으려니까 내가 1년만 기다려줘.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래요? 친구야, 나는 1년에 100년도 기다릴 수 있어.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돼? 너 알지? 우리 마누라 성격 거칠한 거. 그렇지. 그래서 그냥은 말로는 안 되니까 내가 뭐라고? 담보를 줘. 그래서 제가 살던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등기 넘어갔죠? 근데 저는 지금 뭔 의도예요? 얘한테 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채무를 담보하게 넘겨준 거죠. 그 얘기는 내가 1년 후에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빚 갚고 도로 찾아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데 양도세 과세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냥은 안 되겠죠.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특약 같은 거 해가지고 첨부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얘는 양도가 아닌데 근데 뭐 했다고요? 내가 1년 후에 빚을 못 갚았다. 그래서 뭐 했어? 이걸로 빚을 갚아버리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대물 변제가 돼버리는 거. 그래서 양도로 본다. 맨 이겁니다. 28회 때 시험에 다음 중 양도로 보는 것을 옳은 걸 고르시오. 이거 나왔어요. 양도담보 채무 불이행 변제 충당한 때 해서 정답 이렇게 나왔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 얘기를 잘 해요. 지분의 변동 없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갑을이 5대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갑을 5대5 이렇게 분할했어요. 원래 지분대로 찾아온 거죠? 양도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분할했다가
이렇게 25, 25, 25 이렇게 됐어. 자,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뭐만 없으면 지분의 변동이 없으면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자, 보세요. 이거 5대 5였죠? 5대 5. 자, 여기도 뭐야? 5대 5죠. 근데 또 분할했는데 값 50%고 을 몇 프로야? 50%죠. 원래대로 5대 5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지분의 변동이 없으면 분할하건 재분할하건 양도가 아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올게요?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그러니까 양도가 아닌데 뭐하면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면 양도로 본다. 땡.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의 변동이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거기 키포인트죠. 그랬고. 아까 했죠? 이혼할 때 뭐 했다고요? 재산분할 청구로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뭐다? 양도가 아닙니다. 원래 네 거 찾아가는 걸로 본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분할 대상은 전 재산은 아닙니다. 전 재산은 아니고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만 해당이 됩니다. 결혼 이후에 번 돈은 같이 벌은 돈으로 본다는 얘기지. 근데 남편이나 부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와이프나 남편이 각각 아파트 2채씩 가지고 있었어? 나중에 이혼해요? 그러면 걔네들은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서로 기여한 바가 없잖아. 그거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집이 아파트가 5채가 됐어. 그죠? 그럼 2채 빼고 9채가 된 거죠. 원래 2채씩 가지고 있는데 더 늘어난 거지. 그럼 늘어난 아파트는 공동재산인 거지. 그건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만 된다. 그죠? 어쨌든 요 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는 뭐예요? 환원인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원인 무효 소유한 무효로 인한 소유권 하나. 갑하고 을이 매매를 했는데 얘가 소송이 걸렸어요. 한쪽에 소송 걸었어. 뭐라고? 이 계약은 무효다. 근데 판결이 뭐라고 났어? 그래,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판결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가 넘어왔는데 소송이 걸려서 무효 판결 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원주인한테 돌려주죠. 이걸 뭐라 그래요? 환원이라고 그래요. 얘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왜? 이 계약 자체는 뭐라고요? 아예 법적으로 무효, 없는 걸로 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게 됐는데 양도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보세요.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무효로 인한 소유권 하나는 양도가 아니다. 근데 환원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가 돼서 소유권 환원된다? 그럼 걔는 양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하고 여러분끼리 정상적 거래하고 등기치고 끝났어. 나중에 다시 만나서 야, 우리 지난번에 매매한 거 없던 걸로 하자. 내 돈 돌려줄 테니까 등기 다시 넘겨줘.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매매했는데 매매하고 등기치 끝났는데 2달이 다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 없던 걸로 하자. 둘이 협의해서 원위치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지. 10번이고 10,000번이고 된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뭘 해야 돼? 취득양도 세금만 내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걔는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 거니까 계약 자체가 없던 게 되니까 양도가 아니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본인이 제치되겠어. 자, 본인 걸 본인이 경매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도 아니다? 아니, 자기 걸 자기가 받았는데 양도도 아니다. 아니지. 그걸 양도세 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이게요, 양도로, 본인이 받으면 양도 아니라겠죠? 예, 그랬더니, 이상하대. 왜요? 그랬더니, 이게 안 된대. 뭐가 안 돼요? 그랬더니, 난 모르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게 원래 자기가 받으면 안 된대, 자기 걸. 누가 그래요? 그때 민법에 그게 있대. 제가 뭐라 했게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랬어요. 민법에 있는 얘기 왜 나한테 하냐고. 그죠? 난 몰라요. 민법 뭔지. 나는 세법 선생이잖아. 근데 민법 얘기를 나한테 하면 안 돼. 난 모르는 얘기를 하겠어요. 왜? 의도를 내가 알아요. 그분 의도를. 근데 순간에 맨날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민법에도 이렇게 나왔대. 그럼 그분 올 때부터 어떻게 하고 온 거야? 이게 민법이 맞는데 얘가 잘못했다는 걸 벌써 깔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법 네가 잘못했다고 따지러 온 거잖아. 결론은. 이런 사람 없어요. 민법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세법의 수업을 들었는데 요게 된대요. 근데 왜 민법은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물어서는 없어요. 와서 저한테 와서 민법은 이런데요. 공법은 이런데요. 왜 세법은 이럴까요? 그 얘기는 민법이나 공법이 맞는 얘기인데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걸 네가 해서 나한테 해명을 이런 놈이잖아.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내가 그랬다니까 대놓고 그냥 그 민법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랬다니까. 좀 기분 나쁘셨을 거야.
근데 보통 그렇게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필요 없는 얘기지.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어쨌든 지껏 지가 받았으니까 양도 뭐가 있겠지. 그죠? 아무 이유 없이 그걸 만들지 않잖아요. 법에 있으니까 만들었겠지. 우리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짬뽕하면 안 돼요.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공법하고 세법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얘기인데 달라요. 근데 실제는 공법이 맞아요. 근데 세법도 맞아요. 왜? 공법이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세법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세법은 세법이 맞는 거고.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작용하는 게 직선거리로 30km 이내, 20km 이내 이게 있거든요. 작용 기준이. 근데 공법하고 세법이 키로수가 달랐어요. 얘는 30km, 얘는 20km야. 근데 원래 30km가 맞아요. 공법이 30km 맞아. 세법은 20km로 돼 있었어. 그 시험에 나왔어. 뭐가 맞아? 세법은 20km 나왔어.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그걸 공법에 30km인 거 얘 틀렸어. 그럼 안 돼. 왜? 세법은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 20이라고 돼 있어. 그럼 걔는 그걸로 풀어야 되는 거야. 왜? 세법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법조문에 30이라고 안 돼 있잖아. 그게 맞는 거야. 잘못됐지 물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양쪽을 믹싱해가지고 서로 다르면 얘는 그게 맞는 거고 민법은 민법이 맞는 거고 세법은 세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만약에 얘는 틀렸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 걸 내가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내게 경매가 못 받지만 친구가 돈 빌리는데 여러분이 부동산을 경매로 담보로 제공했는데 걔가 빚을 못 갚아서 내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 받을 수 있겠지.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여기 중요한 건 내가 내 거를 받았으니까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걸 세금 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데 이걸 가지고 믹싱을 시험을 내는 겁니다. 근데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거는 조금만 문제 풀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양도로 보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있다. 그죠? 뭐 매매, 교환, 현물 주주, 대물 변제, 수용 그리고 얘는 뭘 양도로 본다고요? 부담보증에는 요걸 양도로 본다고 요게 뭔지 모르지만 거기 나올 거 아니야. 뭐 채무 얼마를 부담할 때 이걸 양도로 보고 나머지를 증여로 본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쭉 얘는 대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는 무조건 뭘로 본다고요? 증여. 추정이지만 일단 증여로 보는 거죠. 신탁은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신탁은 대가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요 신탁은 앞에 있는 저기하고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했었죠. 가불이 신탁을 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했죠? A, B 부동산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탁을 하게 되면 얘를 뭐라 한다 했어요? 위탁자. 그리고 얘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 을이죠. 을 취득을 했죠. 등기 넘어왔다겠죠? 자, 을은 취득세 낸다겠어요? 안 낸다겠어요? 을.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신탁 재산할 때 탁탁탁탁 기억나시죠?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탁탁은 비과세. 그게 얘예요. 위탁자, 수탁자, 취득세 비과세. 그죠? 자, 얘 있죠, 얘. 얘 등기 넘겼죠? 갑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신탁은 양도 아니잖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그냥 네가 내 대신 관리하려고 믿고 맡기는 거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신탁의 의미 자체에 대가가 있어 없어? 없어. 양도 아니지. 그럼 이렇게 신탁하면 얘는 양도세 안 내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얘도 취득세 비과세죠. 근데 뭐는 내야 돼요? 재산세는 내야지. 누가 낸다겠어? 뭐라고요? 얘가 기죠? 위탁자, 위탁자. 올해 개정된 거라 했죠? 작년에 수탁자, 올해부터 위탁자, 그죠? 얘는 위탁자가입니다, 위탁자, 그죠? 재산세는 위탁자가 내죠. 올해 개정상이죠. 이게 틀리면 안 된다 했죠. 그럼 보세요. 취득세와 양도세를 안 내고 재산세는 위탁자가 내고 올해 개정상이고 재산세 배울 때 뭐 했어요? 얘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신탁은 얘 앞으로 되는데 납세 의무자 얘각이다. 그 얘가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했어? 얘 명의 부동산으로 세금을 걷다가 부족하면 요 수탁자는 요 신탁 재산으로 뭐 한다? 요 재산을 체납한 재산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없다 그러면 틀린다고 했죠. 그걸 잘 보시고. 그러면요. 위탁 얘가 이 앞으로 돼 얘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종부세 낼 수 있죠. 그러면 종부세 낼 때 주택수 계산할 때
신탁재산이 지금 A, B가 을 앞으로 명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주택수익 계산을 종부세를 때 누구 주택으로 볼까요? 위탁자 주택으로 봐야지. 왜? 얘가 법적인 납세 의무자 얘 거로 본다고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얘니까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도 신탁재산은 누구? 위탁자의 주택으로 본다. 이래 되는 겁니다. 똑같이 종부세는 무조건 재산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다 신탁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재산세 뭐 있어요? 취득세에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이런 거죠.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얘는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새로운 위탁자가 요 신탁재산을 취득항으로 본다.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얘 거로 본다. 이것도 신탁과 연관된 얘기죠. 이게 전부 다 신탁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같이 묶어가는 거죠. 하나만 더. 신탁이 두 개가 있죠. 신탁법상 신탁과 또 뭐가 있어요? 명의신탁이 있어요. 그죠? 자, 얘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양도 아니라 했죠, 금방. 얘는요? 양도 아니다. 아니다. 저기세요. 또 명의신탁은 양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왜 그래요? 또? 걔는 실명제를 위반했으니까 저는 뭐 법을 위반했으니 양도야. 실명제 위반한 걸 양도세 신경 안 씁니다. 그건 우리는 관계없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 처벌하는 거지. 얘는 오로지 뭐만 따져요? 유상이냐 아니냐 따져. 그럼 얘도 신탁이고 요것도 신탁이니까 둘 다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차이점이 뭐냐? 취득세가 다릅니다. 취득세. 자, 얘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비과세. 얘는요? 얘는 과세입니다. 여러분 명의신탁은 취득세 비과세 해줄 수가 없어. 왜요? 명의신탁이 뭐예요? 몰래 하는 거잖아. 제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요, 제 명의로 안 하고 친구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지 친구는 명의신탁이니까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쟤한테 비과세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가서 얘기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요. 진짜 생전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 건데요. 사정상 내 친구 앞으로 등기하는 거니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맡기는 거니까 얘는 비과세가 되지만 명의신탁은 어쨌든 양도는 아니죠. 대가가 없으니까. 하지만 뭐는 내야 된다? 취득세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이 명의신탁에 관해서 혹시 양도세 나오면 이거를 의외로 틀린 사람 되게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무조건 뭐다? 얘는 다른 법에서 말하는 거 따지지 않죠. 오로지 하나만 따져요.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둘 다 신탁이니까 양도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문제를 보겠습니다.